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TV의 주익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비판서를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호사카 유지의 책을 다뤄보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씨는 현재는 귀화해서 한국인이죠. 세종대 교수로 있고 저는 논평가라고 적었는데 여하튼 한일 역사 문제에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창적인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끼어들어서 한국인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본 출신 한국인입니다. 인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상당히 마음씨 좋아 보이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한국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신친일파 해가지고 반일 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 이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책 아래쪽에 보면 일본 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21세기의 신친일파, 그들 앞에 호사카 유지가 맞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훈 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은 신친일파입니다. 한 무리의 신친일파가 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인들에게 혹세 무민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호사카 유지 자기가 맞선다 이런 구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인터뷰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책의 구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역시 상당히 좀 시건방진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다 이러면서 일본 우파의 논리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해 저술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재탕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일본 우파의 논리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새로운 게 있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을 더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호사카 유지라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학문적인 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모든 책에 예를 들어 몇백 페이지 책을 쓰더라도 이게 전부 자기가 연구한 순전히 자기 얘기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는 거죠. 선학들이 해놓은 연구가 있고 그 연구에 자신들의 생각을 보태서 사이사이에 넣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연구를 내놓는 거죠. 모든 연구는 모든 새로운 책은 기존의 연구, 기존의 논리에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또는 약간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사카 유지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대해서 새로운 게 없다 이러면서도 또 자신들의 생각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도 이 사람은 4가지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무동원 문제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고 그 다음에 독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일본 식민 통치의 불법성인데 이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상당히 비중을 뒀어요. 전체의 한 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동원이 그 다음으로 상세하고 그 다음에 독도와 맨 마지막 문제는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읽어보니까 역시 이 사람의 글이야말로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노무동원은 기존의 강제 동원론을 반복을 한 것이었고요. 일본군 위안부 편에서는 성노예설을 역시 반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 문제에서는 한국 고유 영토설 이거를 역시 반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동원 문제에서 이 호사카 유지가 강조하는 바는 모집 관할선도 강제 동원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저희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저희는 모집 관할선은 다소의 강제성 압력 이런 것이 작용을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노무자 개인이 결정해서 자의로 간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의 입장인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모집과 관할선도 강제동원이다. 그런데 왜 강제동원이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총독부 관원이 각 도, 군, 면 순으로 공출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집과 관할선 방식으로 노무자를 데려갈 때 총독부 관원이 도에다가 할당하고 또 군에 할당하고 면에 할당하고 그러고 나서 면에서는 강제로 찍어서 사람들을 데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총독부 관원은 물론 개입을 했어요. 개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기업이 일본에 무슨 탄광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이 모집원이 조선에 왔어요. 조선에 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찾아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가서
일본에서 왔는데 조선 말도 못하겠죠? 일본에서 왔는데 당신 일본으로 가자. 이렇게 일본어로 얘기하면 조선 농민이 그걸 알아듣고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모집원 혼자서는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총독부 관료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총독부에서 각 도에다가 할당을 하고 도에서는 군에다가 또 군에서는 면별로 또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이제 면서기와 면의 노무개가 순사랑 같이 또는 뭐 단독으로 해서 이 모집원과 같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는 회유하고 또는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데려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 과정에서 가고 안 가고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그 노무자 개인이었어요. 그냥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모집과 관할선도 강제 동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사카 유지가 내세우는 증거는 뭐냐면 일본 후생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기업의 직원이 관리가 노무동원 문제로 조선 출장을 다녀와서 기록한 보고서 이런 곳에 뭐 납치라든가 뭐 연행이나 다름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강제동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 노무자들 중에도 나 강제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증언만 모았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갔다든가 뭐 내가 가고 싶어서 갔다든가 이런 식의 증언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 주장에 꼭 들어맞는 사료만 골라서 썼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편파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호사카 유지가 또 하나 드는 것은 강제 동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도망을 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드는 게 아속의 탄광이라는 곳에서 1939년에서 44년간 모두 조선인을 거의 8,000명 가까이 7,996명, 8,000명을 연행을 했는데 동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62%인 4,919명, 거의 5,000명이 도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곳이었으면 도망을 갔겠느냐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이 노동 현장은 아우슈비츠가 아니었던 거죠. 아우슈비츠는 이러한 대규모 탈출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인을 8,000명이나 끌어갔는데 그중에 5,000명이 없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노무관리가 느슨한 거예요. 사람들이 행동거지가 자유롭고 뭐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도 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틈을 타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 내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좀 더 편한 일자리를 얻는 거죠. 자, 이렇게 도망자가 많았다는 것만으로는 강제동원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사카 유지는 모집과 관할선에서도 총독부 관원이 개입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강제동원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다. 또 그런 표현이 보고서에 나온다. 이런 거 가지고 모집 관할선 단계에서도 노무동원이 강제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의 주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기에 대한 반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호사카 유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할애를 했는데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본인 의사에 반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그러니 일본군이 강제 연행을 한 것이고 또 성노예 생활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일본군 성노예설을 반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영훈 교수나 저는 그 위안부가 된 여성 본인 의사로 성매매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저 책에도 분명히 썼습니다만 세상에 위안부가 되고 싶어서 간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아서 가거나 모르고 가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가거나 하기 싫지만 본인 의사는 그게 아니지만 가서 돌아올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생활을 한 거죠. 본인 의사에 반해서 성매매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영훈 교수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호사카 유지랑 생각이 똑같아요. 그런데 호사카 유지는 이영훈 교수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글인데요. 이영훈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어 좋은 대우를 받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유롭게 지내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다고 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이영훈 교수는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쓴 바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든가 좋은 대우를 받았다든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자유롭게 지냈다든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해놓고는 그거를 사실을 가지고 막 들어요. 그러면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 비판은 누가 못합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거의 책에 뭐 100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서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입증한 게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호사카 유지가 반일 종족주의의 독도편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호사카 유지가 상당히 그 시건방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영호는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다.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전혀 모르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을 우리나라에서 이영훈 교수만큼 많이 또 제대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약 40년 넘는 연구자 생활을 하면서 원래 전공이 조선시대 경제사고 조선왕조 실록을 이영훈 교수만큼 많이 본 분 거의 없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서 독도 관련 서술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본 사람이 바로 호사카 유지일 겁니다. 그런 주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하튼 그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자, 숙종실록. 숙종실록은 이제 1600년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세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는 18세기 말, 또 만기어라면 19세기 초. 이런 기록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울릉도와 우산은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외가마라는 송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조선왕조의 국왕이나 신하들은 동해에 울릉도와 더불어서 우산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690년대에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울릉도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일본인들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 비교적 가까운 독도에서 일본인들이 강치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역시 거기서 또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용복이라는 어부는 뭐 울릉도와 그 다음에 독도의 존재를, 그때는 독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일본인들이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우리나라 땅인데 왜 일본인들이 와서 조업을 하느냐 해서 충돌을 빚었고 그 때문에 일본까지 갔다가 돌아왔죠. 안용복은 독도의 실물을 최초로 인지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왕조의 국왕과 신하들은 동해바다에 있던 울릉도 외에 또 하나의 섬 우산도라는 게 바로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영토로 가면서 이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로서의 우산도, 이게 어디 있는지, 크기가 어떤 섬인지 이런 것도 모릅니다. 또 탐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동해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있는데 그 우산도라는 거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다 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도를 큰 섬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우산도가 바로 일본이 부르는 송도라고 착각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지고 봐라, 오늘날의 독도인 당시의 송도가 바로 우산도고 그 우산도가 송도임을 조선왕조의 국왕과 신하가 알았으니 이게 영토로 인지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독도 고유 영토설의 근거가 된, 독도 고유 영토설의 핵심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인데요. 영토라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섬인지도 모르는, 탐사할 생각도 없는 이런 것이 어찌 영토일 수 있겠습니까? 환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1899년에 대한제국의 학부가 발간한 대한전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울릉도에서 떨어진 독도나 우산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인근 죽도를 우산도라 해서 국토의 동쪽 끝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이영훈 선생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그런 내용인데 대한지지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대한전도입니다. 저 동해에 울릉도가 있어요. 울릉도가 있고 그 옆에 제가 확대를 좀 해놨는데 확대한 그림에 여기 울릉도가 있고 울릉도 옆에 우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산이라고 하는 섬은 울릉도 옆에 붙어있는 오늘날의 죽도, 이거를 우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일 수 없죠. 호사카 유지의 말대로 안용복 사건 후에 조선왕조가 독도의 존재를 인지했다면 그 우산이라는 것을 여기에다 붙여놓을 이유는 없죠. 이보다 더 동쪽에다가, 동남쪽 방향에다가 붙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숙종실록에 나오는 우산은 외가 말하는 송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내용이 없는 단순한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문제, 강제동원, 그 다음에 위안부, 독도, 이 모든 문제에서 호사카 유지는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극언에 가까운 비난을 합니다.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인권유린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천인공노할 무슨 만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인가요? 인권유린주의자? 인권을 유린한 정도가 아니라 인권유린을 무슨 뭐 소신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신친일파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역사책을 쓴 다른 학자들한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럼 이런 식으로 치면은 호사카 유지는 뭡니까? 일간입니까? 자, 한간이라고 있어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설 때 명나라의 관리들 중에서 청나라에 투탁한,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의 관리가 돼서 명예멸명을 재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일전쟁 때 일본 편이 돼서 중국 정부와 맞서 싸운 그런 또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간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면 호사카 유지는 뭡니까? 일본을 배신한 일간입니까? 이런 용어를 써서 다른 학자들을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극악스럽게 비난하면 안 되겠죠. 호사카 유지의 이 책은 학술적으로도 새로운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틀려먹은 그런 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서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사람의 인격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어쨌든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게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